총 4년을 근무했고 첫 수령이 200이 안 됐어요. 첫 실수령 올라가다가 마지막 나올 때는 제가 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보충 수업 수당까지 다 해서 나올 때는 5천, 최대 5천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맡았던 반이 그때 되게 아이들이 사이도 좋고, 근데 2년차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아 그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근데 그 바뀐 게 저한테는 기회였던 게, 컴퓨터나 아니면 이런 거 다루는 거에 좀 익숙했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돼. 근데 아무도 모르네. 그래서 제가 그때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그냥 막 알려드렸어요. 그런 기회가 연결돼서 교육청에서 외부 막 강의도 나가고, 그럼 연수 나가면 돈을 줘요. 그것도 막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사람이 한 번 조금 더 큰 돈을 벌게 되니까 계산을 때려보잖아요. 그럼 내가 한 번 나가면 얼만데, 그럼 내가 이걸로 얼마까지 벌 수 있겠다. 2시간 기준 20만 원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사실 그런 연수나 행사가 많이 없거든요. 잠깐만. 이거를 내가 일주일에 하나를 나간다고 해도 100만 원 더 벌겠네? 내가 볼 수 있는 건 한 이 정도가 맥스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만큼 하고 이게 맞나? 그리고 제일 짜증났던 거는 제가 그렇게 별의 별걸 다 하고 교육청 일도 다 하고 해도 놀고 있는 굿장 선생님의 연봉을 못 이겨요. 뭘 해도 못 이겨요. 어떤 수를 쓰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도 초과를 못하는 거죠. 네, 물론 경쟁은 아니지만은 몇몇 분들,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교사의 90%는 훌륭하신데 1% 정도 진짜 수업 준비는 안 하는 건 기본이고 그냥 없어요. 교무실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개인실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국민중개사 공부를 하세요. 뭘 마음에도 저 사람보다 안 되잖아요. 그냥 저라는 사람의 원래 성향 자체가 내가 노력하고 그에 따라 성과를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지 않았나. 수많은 부업들이 있는데 왜 유튜브를 시작하셨던 걸까요? 사실은 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네, 뭐 여러분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직장 다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쨌든 대표적인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유튜브, 인스타, 스마트 스토어, 공간 대여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교사였기 때문에 겸업이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아, 허가를 해주는군요. 그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판단에 의해서. 유튜브 겸직 허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니라 수익이 창출되면 그때부터? 그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냥 개인이 취미로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 인스타 뭐 이것저것 막 주식 투자도 공부해보고, 부동산 임장도 다녀보고, 막 부동산을 원래 좀 하려고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임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일단 당장 시드머니 모을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유튜브가 일단 비용이 없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물건을 어쨌든 떼와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돈이 걸리고, 부동산을 내가 가서 열어볼 수라도 있는데 주식은 그 회사 문을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공개된 정보만 믿고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나마 가장 망해도 리스크 없는 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반응도가 바로 잘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망했죠. 근데 일단 저는 1년 동안 반응이 없고, 처음에 채널명을 한 3번 정도 바꿨어요. 똑같은 채널에서 처음에는 제가 뭐를 하려고 했냐면은 랩을 했어요. 저스티스 노래 커버. 그거를 또 제가 바보같이 구독자를 빨리 올리고 싶어서 저희 학생들한테 알려줬어요. 얘들이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네 선생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말잘할 TV라고 이렇게 해서 말 잘하는 법을 했는데, 고릴라 탈 수고했다가 그 영상 2개 찍고 접었어요. 왜냐면은 영상 2개 하니까 못해보겠. 제가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콘텐츠를 생산해내기가 힘든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 업데이트 해나가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자기개발 채널을 만들었어요. 제가 뭐 열심히 사는 편이긴 했지만 아직 뭐 내공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다 보니 제 안에서 콘텐츠를 다 만들어내기가 또 힘든 거예요. 내가 생산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서 뭔가 레퍼런스를 찾고 영감을 얻어서 그거를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게 북토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북토크라는 색깔을 명확하게 정하고 나서도 1000명까지 1년이 걸렸어. 근데 사실은 그게 1000명까지도 아니고 200명? 막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포기했어요. 이건 안 되나 보다.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2개월, 3개월쯤 지났는데 우연히 스튜디오를 열어봤는데 갑자기 영상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 채널에서. 반응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막 올라가요. 그때도 1000명이 안 됐어요. 영어의 신이 돼서 내가 영어의 현우진이 되겠다. 그러고 고등학교에 가기로 확정이 난 상태인데 급격하게 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야지. 그때부터 다시 업로드를 시작했죠. 1년 동안 해도 1000명이 안 됐는데 100명, 200명대에서 1000명까지를 거의 근 한 달 만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다음 1000명 달성하고 10,000명까지도 한 달. 어쨌든 내가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병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 퇴직을 결심하게 되신 어떠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쪽에 시간을 더 넣었을 때 돈이 더 되겠다. 아니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현실적이시네요. 저는 지금은 돈보다
의미나 이런 것을 왜 일하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되게 좀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1000명 돼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고 나서 첫 달에 들어온 게 200만 원? 첫 달에 200만 원 들어왔고 잘 나올 때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부침이 있게 됐지만 좀 더 나오니까 하루 종일 있어봤자 200 보충서까지 하면 300 받는데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다 쏟으면은 얼마일까?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다 쏟는다고 수익이 그 비례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퇴사를 결심했던 건 사실은 상단이 열려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이미 월급보다 유튜브 수익이 올라간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야 퇴사를 한 거지 당장 올라간다고 바로 되겠다고 퇴사한 건 아니고 1만 명 아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10만 찍고 나서 그 다음에야 저는 퇴사했습니다. 어찌됐던 그 북토크님 주변에는 다 교사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해, 퇴사하려고 해 하는 거를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려면은 그 조언에 답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앞서 가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해본 사람.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퇴사를 고민해야 된다? 그럼 퇴사해서 잘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예를 들어 우리 직장 부장님한테 어떡할까요? 그러면 회사가 전쟁터라 그러지 밖은 지옥이야 이럴 거거든요. 보나마나 이럴 거거든요.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신 다음에 좀 상상이랑 달랐던 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밖에 나오면은 막 그런 거 있어요. 퇴사하면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특히 요즘 막 경제적 자유, 자동화 수익, 파이프라인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서 딱 해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일에서 안정적으로 300, 400을 만들 수 있다. 엄청난 거예요. 상위 거의 10%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3, 400. 근데 직장에서 좀 괜찮은 회사 다니면 그래도 3, 400 버는 경우가 그래도 꽤 많으시니까 고정된 월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그게 사라지는 거는 많이 무섭습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후킹들이 있잖아요. 한 달 만에 5천만 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후킹되셔서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결과만 보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장이란 단어가 진짜 사람 잡는 단어다. 이게 단어가 너무 멋있어서 문제다. 이게 성장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냐면은 한계점까지 몰려보고 와 진짜 큰일 났다. 나 이러다 뒤지겠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해가지고 진짜 막 극복을 했을 때 성장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단어가 너무 팬시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 미라클 모닝 나 성장했어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 근데 사실 성장은 그런 걸 극복하고 나서야 만드는 게 자동화 수익이네 뭐 월 얼마네 막 이런 건데 장밋빛만 보고 나왔다가 이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고정적으로 뭔가 안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거 이것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또 나오니까 좋은 점은 당연히 많죠. 제가 교사를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온다. 근데 그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문제긴 해요. 노력한 만큼 보상은 온다. 그건 확실한 장점이고 또 좋은 점은 직종에만 있었으면 알지 못했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시야가 넓어져요. 오 진짜로 세상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진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변이 다 교사니까 친구들도 다 교사거든요.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나와서 제가 어떤 개발자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녀와 함께 롤을 하는데 돈을 내는 서비스. 그래서 그걸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게임을 안 하거든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니즈가 있냐? 니즈가 있냐 했는데 시장 수요가 장난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인들만 보여요. 퇴근한 다음에 뭐 회식하고 그러는 분들만 보이는데 내가 다른 삶을 선택하고 다른 삶을 살기로 시작을 한 다음부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았구나. 와 이렇게 뭔가 본인의 삶을 치열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애드센스 수익이 나오긴 하지만 유튜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드센스 수익은 진짜 불안정할 뿐더러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저는 채널 자체 수익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커뮤니티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은 2개월, 3개월 차 이제 접어들고 있어서 빌드업 하는 단계고 새로 제가 지금 이제 마케팅 회사를 좀 만들어서 SNS 마케팅을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어떤 본인이 가진 사업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홍보에서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회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저도 아직 막 안정적이다라고는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마케팅 회사 운영한다고 하니까 사업하시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자영업을 합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자영업자예요. 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 사업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브랜딩이 너무 막 삶에서 동떨어진 것 같고 감각 있는 사람들이 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브랜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 뭐 파는 회사인데 그냥 이거를 딱 봤을 때 알면 되거든요. 북토크는 성공을 위한 책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이구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그쵸. 그렇게 정의가 되는. 남들이 봤을 때 저기 뭐 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모두에게 필요하냐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게 명확해야 내가 왜 일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일하는지를 까먹거든요. 본인이 그냥 나는 왜 일한다, 나는 이런 거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명확히 정해놓지 않으면은 본인도 이걸 생각을 못해요. 한결같은 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향성이죠. 그쵸. 셀프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브랜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나를 찾아주죠. 그쵸.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돈 버는 법. 주원규님? 그 주원규 PD님.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나중에 뭔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때 누구를 찾을 것이냐. 연상되는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랜딩이 막 그렇게 막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뭔 일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내가 왜 일하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거를 내가 알고 꾸준하게 하면은 그게 브랜딩이다. 회사를 위해서, 유튜브를 위해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나. 너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거의 모든 콘텐츠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에 커밍순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저는 좋아하는 일로 브랜딩을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항상 콘텐츠마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원하든 퇴사를 원하지 않든 간에 정말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제 채널에 오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이랑 노하우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브랜딩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뭔가 DM이나 뭔가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토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연상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회사 안에서든 밖에서든 브랜딩이 필요하다. 회사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뭐 퇴사를 안 해도 야,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야. 이런 게 돼야 승진도 하고. 저는 솔직히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저는 직장인도 못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냐, 직장이 부조리로 너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막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혹은 나의 어떤 본질적인 성향과 직장이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극소수의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는 직장을 똑바로 못하는데 나와서 잘할까?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도피성? 그런데 이런 도피성이라고 하면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장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직장이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나오기 위한 빌드업을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왜냐면은 보통 제가 도피성 퇴사라고 했지만은 도피성 퇴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준비를 안 해놓고 나와요. 근데 준비를 안 해놓고 바로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빌드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불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직장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직장을 싫어하면서 이걸 준비하면 이 시간이 너무 불행해요. 지옥 같죠. 지옥 같아요. 물론 그거를 악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나가는 날 사장 얼굴에 던지고 나간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시간을 그렇게 괴롭게 오래 못 견디고 회사를 준비한다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설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설레는 시간에 굳이 회사 일 똑바로 안 하면서 괜히 관계 불편해지고 나도 유능감 못 느끼면서 괴롭게 보내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하면서 업무 외 시간에 자신의 가치를 조금 쌓아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왜 일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명확하게 내가 왜 일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좀 했어요. 제가 일하는 이유는 자유거든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생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뭐 여행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건 결핍이죠. 이건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 결핍이 다 해소되면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많고 돈 많고 막 그럼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권태가 찾아온다. 그러면은 언제 인간은 그럼 행복하냐?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 인간이 진짜 근데 자유를 느끼고 행복하게 일하는 순간이 그럼 언제냐? 몰입할 때거든요. 내 일에 몰입할 때. 몰입할 때. 근데 몰입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서 성장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방해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돕자라는 게 저의 일하는 이유예요. 아무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장을 경험하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해서 올해 목표가 무엇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평생에 앞으로 가져갈 목표고 올해는 이제 저희 회사 내부 구성원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직원을 이제 막 뽑는 입장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회사가 잘 돼서 몇 분을 더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자유롭고 성장하고 몰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내가 추구하는 철학이 우리 회사에서 구현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